소화빈혈과 식사관리 3편. 소화빈혈과 영양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빈혈과 관련된 영양소와 영양소별 급원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혈과 관련된 주된 영양소로는 철분, 단백질, 비타민C가 있습니다. 먼저 철분은 우리 몸의 세포와 호르몬의 구성성분으로 철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살코기, 달걀 노른자, 바지락, 미역, 푸른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단백질은 신체 모든 기관을 구성하는 영양소로 급원식품으로는 어육류와 달걀, 콩류, 유제품류가 있습니다. 마지막 비타민C는 항산화와 면역력 유지에 도움을 주며 과일과 채소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는 몸속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섭취를 통해 보충되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철분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철분은 우리 몸속 여러 세포와 호르몬의 구성성분으로 주로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 성분일 뿐만 아니라 근육 속 미오글로빈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하루 철분 권장 섭취량은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적정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만 6에서 11개월 영아부터는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만 0에서 5개월 영아는 충분 섭취량이 권고되는데 이전 편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생후 4, 5개월까지는 모체로부터 받은 철분을 사용하므로 부족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이 아닌 충분 섭취량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모유 섭취량인 780ml에 함유된 철분이 0.3mg인 것을 감안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한 끼니에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속 철분 함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식품인 육류와 달걀, 어패류의 철분 함량은 대부분 2mg 이상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물성 식품인 콩류, 곡류, 채소류의 경우 동물성 식품에 비해 철분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종류에 따라 철분 형태의 차이가 있으며 동물성 식품 속 철분은 주로 햄철 형태, 식물성 식품 속 철분은 비햄철 형태로 존재하며 햄철의 흡수율이 비햄철보다 더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물성 식품의 철분은 햄단백질과 단단한 고리로 결합돼 있고 식물성 식품은 철분과 햄단백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햄철은 위산과 같은 낮은 pH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어 동물성 식품보다 흡수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매 끼니 어육류 반찬을 한 가지씩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철분 흡수와 관련 있는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흡수를 도와주는 식품에는 동물성 단백질 식품,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 마지막으로 식품 속 함유된 미량의 구리와 아연이며 주로 굴, 새우, 소고기, 견과류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흡수를 방해하는 식품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거칠거칠한 채소류, 칼슘과 인이 함유된 유제품과 과량의 영양보충제 섭취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꼭 파악하여 섭취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혈과 관련된 주요 영양소 두 번째,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신체 모든 기관을 구성하는 동시에 적혈구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단백질 주요 급원식품인 어육류, 달걀, 콩류 등은 철분 급원식품이기도 합니다.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경우 만 6에서 11개월 영아부터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만 0에서 5개월 영아는 권장 섭취량이 아닌 충분 섭취량이 권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신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활발한 성장을 하는 만 0에서 5개월 영아의 경우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 주요 급원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동물성 단백질로는 어육류, 어패류, 달걀 등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로는 콩, 두부류가 있습니다. 빈혈과 관련된 주요 영양소 세 번째, 비타민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 콜라겐 합성과 항산화,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수용성 비타민이며 특히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이 엽산 파괴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비타민C의 경우 만 1세부터는 권장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고 만 0에서 11개월 영아는 충분 섭취량이 권고되어 있으며 이 충분 섭취량은 모유와 이유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 함량을 고려한 기준량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의 대표적인 급원식품에는 오렌지를 포함한 과일류와 채소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모두 포함된 식품으로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배로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비타민C 식품을 섭취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조리나 가열을 할 때 식품 속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소멸되거나 조리 가공 과정에서 열에 의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장시간 가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물에 데치지 않고 삶거나 찌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비타민C를 철분제와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철분 흡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철분제는 대부분 삼가철 형태로 되어 있고 삼가철 형태란 식물성 식품 속 철분인 BM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철분제를 복용할 때 대체로 삼가철 제제를 섭취하는데 이 삼가철은 흡수율이 낮지만 비타민C 급원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삼가철 흡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와 철분제를 함께 먹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타민C 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빈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2 리보플라빈은 헤모글로빈의 글로빈을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유, 시리얼, 고등어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B6 엽산은 햄을 합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녹색 채소와 강낭콩 등에 함유되어 있고 마지막 비타민 B12는 우리 혈액 속 적혈구 세포 생성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며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될 위험은 없지만 만약 결핍될 경우 거대 저가구성이라는 악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빈혈과 관련된 지용성 비타민을 살펴보면 햇빛으로부터 흡수된 비타민 D는 골수세포에서 적혈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하며 주로 버섯, 달걀, 연어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E는 항산화 기능이 있어 적혈구 세포막을 유해한 산소로부터 보호하며 노란 콩과 견과류, 참기름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앞서 빈혈과 관련된 다양한 영양소들의 급원식품들을 살펴보면 접근성이 어려운 식품이 아닌 우리 식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아이가 편식하지 않고 매 끼니 골고루 섭취한다면 영양 결핍성 빈혈이 나타날 위험은 점차 줄어들겠죠? 다음 이야기는 4편. 소화빈혈의 식사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편에서 만나요.